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돈이 되는 부분이 소행성에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거예요. 뭐 우주하면 기지를 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 주변에 떠도는 그 소행성에서 희귀금속을 채굴하는 거죠.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여기에 제일 근접한 회사가 스타트업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더 뒤의 이야기죠. 한 2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보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희귀금속 원자재 채굴이 돈이 되는 근거가 2015년에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법안이 거기서 채굴하는 권리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행성에서 채굴하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대한 권리를 다 부여해줘요. 먼저 가서 거기에 받고 채굴하면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소행성에서 나오는 원자재도 있지만 프로즌 워터, 그 냉동된 물인데 이 물도 중요해요. 우주에서는 물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채굴하는 것까지, 이것도 물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장래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아스터랭커라고 하는 60만 개 이상의 소행성에 대한 사이언스와 경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60만 개의 소행성, 태양계 주변으로 다 떠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행성들이. 지구 주변으로 수조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뭐 한 수십억 달러, 그것도 예상이죠.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행성이 한 1000개 정도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뭐 메탈릭 소행이죠. 주로 이제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일부 백금, 금, 코발트 이런 희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즌 워터가 있어요. 얼려진 물이 왜 중요하냐면 물까지 지구에서 쏴서 보낼 순 없잖아요. 달이나 화성에 어떤 기지를 세우게 되면 연료 합성하는 그 합성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지구에서 보낼 수가 없으니 그 주변에 포행성에서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수조 달러 상당의 원자재 보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포행성인데 아직 이거는 뭐 건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크기가 크면 안 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소행성 채굴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번 소행성 채굴하는데 약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프로젝트 한 번 하는데 이만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꽤 접근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실패하면 돈 다 날리는 거죠.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지금 영국에 있어요. 아스트로이드 마이닝 커퍼레이션이라고 아예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페이지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으로 가게 되죠. 소위 말하는 랑데뷰를 하게 됩니다. 랑데뷰를 하게 되면 레이저나 추진기를 사용을 해서 소행성이 계속 돌지요, 그죠? 회전을 막는 거예요. 소행성이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구 주변 안정적인 궤도로 그거를 끌고 와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채굴하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이제 발사가 되고 그 우주선이 소행성에 랑데부를 해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채굴하고 그걸 실어갖고 지구로 보내서 처리 과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2035년에 지금 이 스타트업이 소행성 1986DA라는 여기에서 약 20톤의 백금을 회수하는 게 목표인데요. 소행성 1986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직경이 약 3km니까 아주 많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2035년인데 지금 2027년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3년에 프로젝트 엘도라도라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후보 소행성을 식별하는 거잖아요. 현재 소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들이 한 5만 개, 여기 5만 개의 소행성과 해성에 대한 스펙트럼 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이제 뭐 데이터화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2023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엘도라도가 금을 찾는 거잖아요. 그 신세계를 지금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에 되면 프로젝트 드렉시아라는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레이저를 통해서 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2027년에 1986DA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35년이 되면 프로젝트 뮤라는 걸 해서 최초의 상업용 뭐 소행선 이런 걸 여기가 가서 채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우주선인 거예요. 20톤 정도의 플래티늄을 만약에 채굴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지구에서 사용하는
여기 나오는데 20톤이죠. 20톤을 하면 10% 정도가 글로벌 사용하는 연간 공급량의 10%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소행성이라는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가치가 있는 원자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인포그래픽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들 목숨 거는 거죠. 뭐 사람 관광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과 화성에 가게 되는 그 문제가 그쪽에다가 어떤 영구적인 기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쪽을 만들려면 소행성 채굴이 필수인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게 지구에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작업이 안 돼서 선행이 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임시에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어떤 기지를 만드는 데는 얘가 필수 요소인 거죠. 영구 기지라는 것도 기지의 크기도 커야 되고 거주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달과 화성 주변에 또 소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달과 화성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먼 미래는 결국 지구의 자원은 고갈될 거고 지구에서는 백금이나 다른 희토류 같은 그런 물질들이 더 필수로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결국 저런 데서 더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